반갑습니다. 장정용 시장점검입니다. 예,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는데 시장이 아주 양호하다 이런 걸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보통 이제 시장이 좋을 때 나쁠 때 특징이 있는데 좋을 때 특징이 뭐냐면 이 조정을 받을 때 이 장중으로 조정을 받고 끝내버립니다. 예를 들면 요 추가 조정 받고 그 다음날 반등을 하든지 뭐 이런 패턴이라면 추가 반등 받고 그날 올려버립니다. 오늘처럼. 네, 그리고 그 배경을 보면 누가 사야 오르니까 그럼 누가 사느냐? 항상 그 외국인이 사서 올라가는 그런 구도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증시를 아주 편하게 주도적으로 살려면 코스피 지수 2000 이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주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지만 그 이상에서는 이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지분율이 34% 정도 되는데 기관 투자자들이 주도적으로 지수를 올렸다. 얻어 터지기 일쑤입니다. 그러면 주도적으로 뭔가 해보려면 쌀 때밖에 못합니다. 이 주도권이 다 넘어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외국인이 사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5,703억이나 매수를 했습니다. 이건 시장에서 이 정도 매수라면 단발성이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연속성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내일은 연휴 전이니까 또 일반적으로 그 연휴 안에 어떤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지 않느냐라는 관점에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자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빠질 건데 그 개인 투자자들이 빠지면 또 외국인이 사서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 그런 패턴. 그리고 연휴 이후에도 그다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돌아가는 그 지표 발표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런 걸 종합했을 때 이제 연휴 이후에는 변동성 범위 한계까지 도달하는 이런 흐름까지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적 반등이 기대 이상으로 끝났기 때문에 시장이 강하냐 약하냐 이걸 보면 일단은 이제 강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 가치를 넘어서는 흐름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이건 외국인 투자자들밖에 못 만드는 건데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2월에도 매수를 이어갈 것이냐? 그 정도까지는 이어갈 것 같고 그 이후에 3, 4, 5, 6, 7, 8, 6개월 정도로 보면 물가가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3월부터. 근데 그동안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물가가 5% 상승하는데 금리가 3.25%였으니까 실제로는 마이너스입니다. 이 물가 상승분만큼 통화 가치가 줄었는데 금리는 이거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이 준 만큼의 어떤 공백이 사실상 유동성이 늘어나는, 다만 금리 인상기에는 그 유동성 늘어나는 것보다 위축이 돼서 금리 인상에 따른 어떤 예금으로 빠지는 자금이 더 많기 때문에 자산 시장이 위축이 되지만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완화가 되는 과정이 된다면 자산 시장의 어떤 자산 시장이 탄력을 받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3월, 4월 이쯤 되면 이제 물가가 안정을 찾으면서 더 이상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갈 것이고 5월은 통계적으로 약세인데 이 통계적 약세가 약이 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지금 또 에너지 가격이 준동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5월은 통상적으로 그런 에너지가 겨울을 지나가면서 약세를 보이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물가 안정에 또 좋은 타이밍이 될 것이고 6월부터는 이제 물가가 2%대로 내려갑니다. 3월에는 3%대. 이때부터는 이 6월, 7월은 본격적인 랠리가 있을 거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그 기대가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 금리 인하에 대한 반응은 결국 이게 물가 상승률이 한 3%, 2%대로 떨어져서 금리도 거기에 걸맞게 이제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축적된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였던 이 기간 동안에 축적된 유동성이 폭발하는. 그래서 올해 상반기
7월까지 해서 양호한 흐름을, 물론 양호하다 해도 그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제한적이지만 작년 대비하면 괜찮은 흐름이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도 예, 감사합니다. 주식시장이 조금 나아지니까 녹화하기도 좀 편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HK 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소형주들은 예, 대형주에 비해서 반응이 조금 늦는데, 이 시장에서 주기가 중요하다는 건 계속 큰 종목들이 오르다 보면, 예, 감사합니다. 큰 종목들이 오르다 보면 이제 작은 종목으로 차례가 오게 됩니다. 이제 오를 만큼 올라서 순환매라고 하는데, 네, 감사합니다. 예, 그 차례가 오기 때문에 이제 중소형주들이 움직일 시점이 됐다. 예, 그런 관점에서 HK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K가 단기간에 상승폭이 컸습니다. 왜 상승했느냐? 뭐 특별한 건 없고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많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이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는 조금 이렇게 작은 종목에서는 이례적입니다. 시가총액이 겨우 4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요 종목에서 왜 이렇게 많이 샀느냐라고 보면, 기관 투자자들 매수 중에서 사모펀드가 많이 샀습니다. HK를. 사모펀드가 사고 투신도 샀습니다. 투신이 샀다는 건 굉장히 예외인데, 이런 작은 종목을. 그러면 투신이 왜 샀을까? 말씀하신 내용을 웹에서 투신이 왜 샀을까를 보면, 이게 작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적이 좋아지고, 그리고 이렇게 꾸준히 실적이 나오니까, 예, 거기에 맞는 반응. 이제 이걸 잘 보시면 될 건데, 매출이 조금 늘고 실적도 개선이 되고, 예, 그리고 자산 가치도 늘어나고 시가총액도 이제 조금씩 이제 늘어나는, 이게 시간차가 있지만 그렇게 가는 과정이고, 요 실적 추이를 보면 영신금속도 이제 그런 수순을 밟아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작은 종목들의 반응은 큰 종목들에 비해서 다소 느리기는 하지만, 이게 그래도 화끈한 맛이 있습니다. 작은 종목들은 이렇게 수급이 붙으면. 그리고 사모펀드가 사고, 투신이 사고, 기관 투자자들이 24만 주를 샀는데 1%가 넘는 지분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그 사이에 다시 지분을 늘려가고 있고, 한때 외국인 투자자들 지분이 뭐 10% 가까이 됐다가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데, 작은 종목에서 이례적으로 이런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들어오면서 올랐다. 근데 개인 자금하고 비교하면 얘네들은 좀 호흡이 깁니다. 예, 그래서 예, 단기간 상승폭이 커서 50% 매도한다. 저는 익절은 무조건 좋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요렇게 주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기서 판다 해도 수익이니까, 수익일 때 대응하는 건 무조건 옳고, 예, 손실일 때 대응하는 건 좀 그런 상황을 안 만드는 게 좋고, 예, 그래서 저는 이건 찬성입니다. 그리고 2,500원까지 보유를 한다. 이 매물대를 봤을 때 적절한 목표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는데 그 매수 주체가 기관 투자자들, 외국인 투자자들이 추가 매수를 해서, 예, 그걸로 인해서 올라간다면 여기서 끊고 다시 노리시면 됩니다. 조정받으면 다시 사는 걸로. 왜냐하면 얘네들은 호흡이 기니까, 물론 얘네들이 산다고 쉴 틈 없이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 호흡이 길기 때문에 얘네들이 사다가 조정받으면, 예, 매수 기회가 되고, 이런 자리들, 매물에서 밀려서 뺐다가 올라가는 이런 과정들은 예, 흔히 나타나니까.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대응, 말씀드린 대응이 아니라 그냥 생각하신 대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예, 수익 축하드리고. 네, 그러면 다른 종목을 넘어가서 인터로조.
인트로저가 단기 이제 급등 패턴에 돌입을 했습니다. 요 단기 급등 패턴이란 거는 변동성 범위를 찍고 올라가는 이 흐름을 얘기하는데, 거래량까지 실려 있기 때문에 요게 연속성 있는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인트로저 같은 경우도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축이 돼서 사고 있는데, 예, 보시면 인트로저는 연기금이 주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연기금이 지금 지분율에 들어가 있느냐 그러면 국민연금이 10.94%나 보유 중입니다. 10.94% 보유 중인데 더 산다라는 것은, 예, 이 종목의 매력이 아주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투신은 뭐 늘었다 줄었다 하는 정도, 보험이 조금씩 사고 있고, 사모펀드도 늘었다 줄었다. 예,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의 핵심은 증권하고 연기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기금 같은 경우는 호흡이 제일 깁니다. 그 기관 외국인이 호흡이 개인보다 긴데, 연기금 같은 경우는 보통 장기 투자 성격이기 때문에 조금 이 시세의 연속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이제 그 여기 투자 밴드, 그 제 채널 메인에 이거를 이제 신청하시면 되는데, 요 투자 밴드 보면, 투자 밴드 보면 저 오늘 비중 축소를 했습니다. 비중 축소를 해서 정리를 했고, 여기 보시면 저는 이런 거를 너무 좋아합니다. 이런 거. 요런 거. 수익 봤다고 하시는 거. 이런 거 보면, 진짜 보람을, 보람을 느끼고 좋은데, 이게 너무 오랜만입니다. 이런 게. 예. 그러면 이제 이런 매도를, 다는 아닙니다. 뭐, 비중이 많아서 축소를 한 건데, 이렇게 한 이유가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이제 주봉 기준으로 변동성 범위 상단에 왔으니까, 이걸 찍고 이제 큰 시세가 날 수도 있습니다. 단기간에 찍고 시세가 날 수 있지만 못 나는 경우도 생각해야 되니까, 부딪히고 내려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럴 때 어쨌든 이런 자리에서는 분할 대응이라는 게, 이런 자리에서는 한 번씩 끊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끊고, 근데 지금 시장이, 예, 계속 좋지 않았기 때문에 현금이 목말라 있는 상태고, 그래서 보통은 절반을 하는데 절반 이상 줄인 거고, 예, 이대로 날아가면 요 단기 고점 돌파를 하는 시점에서 또 한 5% 줄이고, 그리고 오버슈팅에 대한 측정을 해서 과열권에 들어갔을 때 또 나머지 정리를 하는, 이런 대응을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인트로저가 독보적으로 좋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시장이 좋아지면서 호흡이 점점 이제 중소형주로 옮겨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상승을 하면, 지수가 이렇게 상승을 한다 그러면 뭐 먼저 오르는 종목이 있고 나중에 오르는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짧게 끊어버리면, 먼저 올라간 종목들은 올라가서 이렇게 버티는데, 안 올라간 종목들은 이제 지수가 이렇게 짧게 가서 조정을 받아버리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오를 타이밍 전에 죽어버립니다. 근데 이 주기가 길면, 이렇게 길게 올라가면 얘네들이 올라가서 멈추고 지수 따라가는 종목, 그리고 지수 안 따라가는 종목도 나중에 올라갑니다. 지금 이 중소형주들의 반응이 나오는 건 이런 현상인데, 근데 옥석 가리기가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이 다 올라간다라는 개념보다는 괜찮은 종목만 올라간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HK 보셨듯이 괜찮고, 그리고 인트로저 보셨듯이 인트로저도 실적 동향을 보면 괜찮습니다. 계속 이제 실적이, 예, 늘어나는 추이고, 매출이 어쨌든 2년 연속 늘어날 거고, 예, 그러면서 이제 순자산도 2년 전에 1,300억대에서 1,900억대가 됐습니다. 한 400억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시총 기준으로는 10%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적정 주가 자체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주가가 상승한다. 매우 자연스럽고 그 상승분을 나중에 하락으로 제자리로 돌아가거나 그런 일이 없다. 왜냐하면 가치 자체가 높아져서 같이 올라가는 거니까. 예, 거래량까지 동반했으니까 뭐 오버슈팅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은 요 주봉 기준으로 정리를 했다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조금 더 만약에 추가로 탄력을 받는다 그러면 지표상으로는 요 파라볼릭 매수 신호가 나옵니다. 이 신호가 좋습니다. 그 장기 추세에서 높은 신뢰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신호가 한 방 더 나온다. 여기 예전에도 보시면 신호 나오고 제법 올라갔듯이 한 번 더 호흡이 있고 요 단기 고점을 넘어서게 되는, 근데 이 단기 고점이 단기 고점을 넘어서면 과거의 역대 최고치에 근접하는 그런 흐름이 될 거니까 뭐 여기서는 다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트로저 말고 그 뭐 제너레이나 이런 종목들도 사실상 시간 문제입니다. 이게 아직 관심을 못 받아서 그렇지 이제 온기가 중소형주로 이전한다 이렇게 봤을 때는 뭐 쉬운 부분이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됩니다. 외국인이 매수를 한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전체 이 지수 전체를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수 전체를 사게 되면 매도는 당연히 개인이 될 것이고, 이 개인 투자자들이 팔고 다시 들어가느냐, 팔고 더 올라갔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그럼 이 지수 전체를 반영하는 건 대체로 대형주고, 대형주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빠져나오고 이 유동성이 중소형주로 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한다. 중소형주도 기관 외국인이 사서 오른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 기관 외국인이 사서 그만큼 개인이 더 많이 팔아버리면 올라가지 못하는 게, 올라간다는 것은 그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도 사는 쪽이 있고 파는 쪽이 있는데 사는 쪽의 힘이 더 강하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개인의 유동성이 중소형주로 옮겨가면서 이 순환매라는 게 발생을 하고 그게 이제 시작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중소형주들 흐름은 앞으로 당분간 괜찮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너레이도 지금 바닥에서 오랫동안 기었는데 이게 뭐 당장은 만원대 매물이 많아서 모멘텀이 없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제너레이도 계속 이익이 늘어나고 매출이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적정 주가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뭐 자사주 매입까지 하는데 수급까지 스스로 만들어주고 이 불황기에 유동성을 스스로 만든다는 것은 그게 주가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당장은 주가 상승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매물을 소화를 해 나가면서 가벼워지면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마트. 이마트도 최악을 지나서 지금 좋아지고 있는데 뭐 규제 완화나 이런 것보다 가장 큰 게 이제 이마트가 싸다라는 거. 아직도 3조 원이 안 됩니다. 이마트 3조 원이 안 되는데 예전에 이마트 뭐 가양점 매각할 때도 그렇지만 시점 몇 개 매각하면 이 정도 자금이 됩니다. 그래서 싼 게 제일 장점이고, 두 번째는 이 시가총액에 비해서 자산이 많고 그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는데 조금 유리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신세계가 앞으로 그 이마트도 그렇고 뭐 상품권 발행량을 늘릴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이 고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저금리 시대에 비해서 상품권을 늘리기만 해도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실적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부분들이 많고, 물가 상승률이 높다는 것은 제품을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유통업체들한테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니까, 유통주가 사실 이 고물가 환경에서 올라가는 건 자연스럽다, 당연한 거고, 그 이마트의 호흡을 보면 코스피가 9월 말에 저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마트는 저점이 약간 늦었지만 그 이후의 흐름을 보면 시장보다 낫다. 이제 시장 대비해서 부진했던 종목이 시장 대비해서 나은 상태가 됐고,
그게 뭐 규제 완화든 뭐든 조금씩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뭐 주가가 반토막 이상 났는데 바운딩이 되더라도 기술적 반등만 나와도 이게 13만 원, 4만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조금 호흡을 길게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 이미 주기 자체는 이 종목의 주기 자체는 하락 주기가 길었기 때문에 상승 주기도 길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 결국 주기는 비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 내리면 오래 오르고 짧게 내리면 짧게 오릅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서 단기적으로는 기술적 반등의 어떤 한계치로 볼 수 있는 게 14만 원 정도니까, 요 이마트 같은 경우는 호흡을 좀 길게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작은 종목들 중에서 이제 시총이 낮은 종목 중에서 이제 좋아지는 종목들도 있는데, 시총이 낮은 종목 중에서 흑자 전환을 한다든지 이런 종목들도 존재를 하고, 캐스텍 코리아가 조금 주목을 할 만한 종목인데, 이 종목이 이제 당장 뭔가 큰 성과를 내고 이런 건 아니지만 적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계속 적자를 보다 적자가 많이 줄고, 그리고 올해도 아마 적자긴 하겠지만 그 폭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는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이 종목이 흑자로 갔을 때 아직 자산 가치도 크고, 그리고 매출 규모도 크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흑자로 전환하면 조금 더 나아지고 좀 더 개선되는 주가 흐름을 보여줄 수 있고, 그게 주식시장이 지금처럼 좋으면 그런 부분들을 선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미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이제 주목하는 지표는 이 월봉에서의 지표인데, 이 월봉 지표가 당장은 반응이 없다 하더라도 신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국 올라가는 요 신호. 그리고 지금 거의 이 신호가 월간 기준으로 다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2월 달에는 이 신호가 나지 않을까 싶은데, 신호가 나자마자 올라간다라는 관점보다는 이때도 보시면 신호 나오고 한참 있다가 결국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신호가 나오고 언젠가는 올라간다. 긴 호흡으로 들고 가면 확률적으로 이 신호가 나오고 추가로 올라갈 확률이 90%에 달합니다. 크든 작든. 그래서 다음 달 정도에는, 물론 이제 확인하고 가야 되니까, 주가가 이렇게 되면 또 신호가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신호가 나오는 걸 확인하고 관심을 좀 가져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신금속인데, 그 영신금속이 그동안 아주 많이 이제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의 포인트를 둘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지금 현재 구도에서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큽니다. 그리고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태국 공장이 과거에는 이거를 없애야 된다 이런 생각까지 갖게 됐었는데, 투자는 많이 됐었고, 근데 지금은 이제 인도네시아에 이 현대차 공장에 이 태국 공장에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태국 공장은 어떤 거냐면, 동남아시아에서 태국의 연간 자동차 생산량이 150만 대 정도 됩니다.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자동차 산업이 발달돼 있고, 그리고 태국은 이 자국 브랜드는 아니고 일본 브랜드들이 대부분 여기서 생산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태국 공장을 통해서 현지 업체들을 공략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이제 승산이 있다라고 해서 투자가 됐다가 이 공략에도 실패하고, 그때 당시에 큰 거래처였던 GM이 사업을 축소를 하면서 위기가 생겼던 건데, 이거를 이제 인도네시아 현대차 공장에 납품하는, 근데 이게 가능한 게 아세안으로 다 묶여 있습니다.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렇게. 그래서 무역이 서로 장벽이 없다 보니까 이 태국 공장을 활용해서 인도네시아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매출 성장률이 연 30% 이상입니다. 원가 경쟁력도 좋고. 근데 이제 과거에 이제 태국 사람들의 어떤 이 업무 습득 능력이 떨어져 가지고 좀 부정적이었는데, 그 부분도 이제 조금 해소가 되는 분위기고. 그래서
의외로 기대하지 않았던 태국 공장이 역할을 하고 있고, 만약에 나중에 현대차가 베트남에 진출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요 가치가 더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그 전기차 전용 공장인데 올해 완공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인터로저가 상승하는 거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굳이 이유를 잡자면 누가 사서 올라가는 거지만, 굳이 이유를 잡자면 이 공장 효과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공장 만들 때까지는 계속 그 설비 투자에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줄어들다가 공장을 완공되고 나면 더 이상 들어가는 돈이 없고, 그리고 여기서 매출까지 발생을 하니까 이제 매출이 증가하면서 들어갈 돈이 없어지니까 이 시점에 대한 주가 상승 효과는 매우 뚜렷한데, 인터로저도 3공장 효과가 나오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영신금속도 올해 안에 이런 효과가 나올 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아주 좋은 시세를 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서도 만들고 있는데 참고하시면 투자에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좋아졌고, 이게 이제 어떤 뭐 주주 운동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뭐 무조건 주가 올려라 하는 이런 주주들의 목소리를 모으는 주주 운동이라기보다는 회사가 잘 되는데 주주들도 역할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사실 뭐 우리가 역할을 한 건 크지 않지만, 그래도 그런 분쟁 상황을 빨리 종료를 하고 회사가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뭐 충분한 역할이다. 굳이 예 굳이 생색을 내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고, 지금 자동차 전방 산업이 주가는 형편없지만 실적이 좋기 때문에 부품주들도 충분한 모멘텀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관심이 좀 더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